네, 오늘 장 랭킹5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힌트 가득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다른 모습, 그리고 상승권의 탄력을 그래도 끌고 가는 모습인데요. 변수도 살짝 있기 때문에 그 변수 잡고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좀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찍고 반등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지 일단은 낮아진 눈높이에는 그래도 만족을 시킬 만한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첫 번째 질문 PB님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PB님, 오늘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 발표된 이후의 반응으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지수와 함께 뭐 수급적인 영향으로 무언가 변수가 있었던 건지 그에 대한 분석이 일단 듣고 싶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라는 점에서 뭐 수급적인 요인에서 개선이 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떤 호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반도체주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HBM 쪽의 수요가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가장 문제는 재고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재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 D램 쪽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다. D램의 평균 판매 단가의 이런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에서 뭐 실적이 좋은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부문별로의 이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실적이 반도체 부분에서 얼마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적자가 해소가 되고 있냐를 먼저 주목해 봤을 때, 현재 이번에 올 1분기라든지 2분기에 반도체 부분, 뭐 이런 부분,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뭐 매출 부분이 정말 많이 부진했습니다. 거의 한 4조 원대의 적자였었는데 지금 3분기로 오면서 그런 적자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런 반등이 현재 반도체주의 저점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세부안을 알 수가 없으니 PB님, 기대감이 반영된 구간이라고 한다면 일단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매출이 나왔고 어디에서 적자가 컸는지가 나오는 그 디테일이 나오는 시점에는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주시는 건지, 오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뭐 리포트들을 보면 사실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이쪽은 계속 물음표긴 하지만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이 실적의 이유를 찾는 것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경계는 필요 없을까요? 일단 그러한 부분도 일단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의 반도체주들의 핵심을 봤을 때는 저는 HBM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이전에 2021년, 2022년까지만 해도 D램 내에서 HBM이 차지하는 이런 매출 비중이 5% 정도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HBM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15% 정도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정말 세세하게 반도체주 내에서도 삼성전자냐 아니면 SK하이닉스냐 아니면 둘 다 같이 가느냐를 좀 집중해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HBM에서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도 SK하이닉스 쪽이 계속적으로 강했잖아요. 오른 만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향 HBM도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약간은 헷갈리는 건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향 후공정 쪽을 먼저 바라보시는 게 좋다. SK하이닉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더 간다, 갔던 쪽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은 비중을 SK하이닉스 쪽에 확보를 하고 나중에 시선이 삼성전자에 가야 된다는 조언? 네, 나중에 삼성전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2019년부터 삼성전자 내에 있는 HBM 이런 연구개발하는 부서를 잠정적으로 해체를 했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SK하이닉스는 이 HBM을 어떻게 보면 투자 연구 개발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뒤늦게 좀 더 자금을 투여하면서 빠르게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경쟁력이 현재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수주에 있어서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선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분위기에 대해서 조언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지금 이 오후에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탑2만 놓고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눈에 띄는 구간이긴 한데 또 최근의 시장을 보면 워낙 좀 변동성이 본부장님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좋다 여길 봐라라는 조언에도 섣불리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건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응법이 유효할까요? 뭐 사실 이제 섹터만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뭐 분할 매수로 그거는 리스크 해지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뭐 반도체 계속적으로 뭐 연속적으로 추천주를 반도체에서 들고 오기도 했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런 업황에서의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속도 부분에서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방향성 자체는 조금 기존과는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뭐 잠정 실적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좋았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의 적자 부분이 좀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환경이고,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HBM이라는 신규적인 이런 산업들, 그리고 DDR5 이런 부분들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그냥 쉽게 설명해서 다들 동의를 하실 거고 이제 속도 부분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산업들은 보다 더 반도체가 중요해지면 중요했지 사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일부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재고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계속 산업적인 확장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중장기 뷰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바닥을 좀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자체가 디램 현물가도 조금 반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재고 부분도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과거에 이전에 이런 반도체 사이클을 보더라도 감사한 이후에 이제 재고 데이터들 줄어들고 현물가들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좀 좋은 기조가 나왔었던 과거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되새김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기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좀 가격이 다운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은 유효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도 수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이 큰 손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구간, 어느 정도 변동성은 완화된 구간으로 지금 상황은 볼 수 있을지 살짝 궁금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위상 자체가 단순히 반도체로만 놓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시총도 가장 높은 회사이고 또 외국인 지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와 연동돼서 항상 보셔야 되는 부분들까지 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긴 했죠, 삼성전자에서. 근데 오늘은 일단 잠정직계지만 좀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수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수급 자체가 유의미하게는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또 한 달짜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급을 연초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담았거든요. 이거 뭐 수량으로 보면은 1200만 주 이상 담은 상황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반도체 이야기를 했고 지수 이야기 살짝 했으면 여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사실 어제 기준으로 이 시간에 2차 전지에 대한 급락세가 본격화, 코스닥이 크게 흔들렸고요. 그 구간에 코스닥 쪽에 포지셔닝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매도로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어제 이 시간 포착이 됐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 조금 더 힘줘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 이어나간다고 하면은요. 오늘 2차 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관점일지, 그리고 특히 여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숏스퀴즈 성격도 있을지, 빨간불을 어떻게 볼지가 일단은 궁금하거든요. 실적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수급적인 포인트로 좀 지금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좀 수량이랑 금액을 잘못 말했는데 네네. 12조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초부터 지금까지요. 네. 수량이 아니라요. 네, 그거 일단 정정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서도 좀 많이 눌리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개인들의 많은 투매가 나왔지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일부 고점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뭐 최고점 기준으로 한다면 반토막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금 뭐 반대 매매들도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80만 원, 82만 원 보는 라인이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유의미했었던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지지를 했었던 라인들이 깨지면서 좀 주가의 하방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거기서 일부 이탈 자금들도 조금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지금 현재 잠정 집계로는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좀 약간의 수급에 엇갈림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 종목 역시도 전거래일에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이 정반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시장에서 오늘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발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잠정 실적에서 특히나 영업이익 부분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실적이 잘 나오면 이제 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가장 선두로 좀 치고 나갔었던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고점 대비 좀 눌렸었던 부분에서의 기술적인 수급도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인가요? 아직은 불안한가요? 사실 언제나 이쪽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 포인트로 점검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이제 신용 매수를 고점 부분에서 뭐 일부 증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로 주가의 낙폭이 나오면 사실은 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 지수 자체가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2차 전지 쪽을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상 뭐 리튬에 대한 이런 가격 하향 안정화 이슈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가 부분이 좀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긍정적인 부분들만 너무 집중해서 포커스로 받고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뭐 특히나 이번에 대선에서 만약에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전기차 부분은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IRA 법안에 대한 수혜를 좀 받는데 뭐 공화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IRA 법안 자체가 뭐 큰 흔들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또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뭐 대선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에서의 좀 전 세계적인 정책적인 기조들이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라는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부 정책 부분이 뒷받침이 돼주면 속도 부분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그리고 뭐 지금은 얘기가 또 쏙 들어가긴 했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뭐 8월달 말 9월달 초부터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또 연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직까지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빠졌지만 연초나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도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간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변수가 너무 많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실적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요. 피비님과 실적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래가 강하게 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주가는 정말 눈에 띄는 강세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뉴스에 따른 반응이라고 봐야 될지 마침 LG화학 쪽에서도 뉴스도 함께 나와서요. 오늘장 의미 있는 빨간불이라 볼 수 있을지 점검 먼저 받아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고는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이 잘 나온 요인은 어떻게 보면 뭐 IRA의 감축법으로 인해서 뭐 세액공제 효과로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전기차 부분의 성장세가 감소가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적에서 유인해서 중요한 게 뭐 Q단의 문제도 있겠지만 P단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리튬 가격이 현재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피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런 실적의 지속성이 꾸준히 나온다면 주가 상승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아마도 이제 올해 연말까지도 이제 이런 하향 안정화가 보일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뭐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른 뭐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가장 올바른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수 견인력 있는 종목이라고 봤을 때도 조금 더 기대하는 거는 피비님 무리라고 저희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확답을 짓기에는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의 실적은 단기적으로만 이제 차익 실현을 가능한 부분이라 현재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실적이 유의미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셀 양극재 주요 종목들의 3분기 실적 시즌 분위기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지 일단은 무언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셀온이라고 해석하는 거에 대한 팁을 저희 가져가도 될까요, 배비님? 네, 이제 뭐 방금과 같이 뭐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겠지만 이게 지속되기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수급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오랜만에 좀 묶어서 저희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격 저가 매수 유입일까요? 이달에 로봇 ETF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동안 많이 부진했죠.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아마존 웹서비스 대규모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도 오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개별적인 이슈와 움직이면서 윗꼬리가 달린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일단 종합적인 시각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피비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피비님, 일단 로봇과 AI를 저희가 낙폭 과대의 영역으로 좀 묶어보긴 했습니다. 여기서 AI는 소프트웨어를 좀 한정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자리가 묶어서 볼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 자체는 지금 다른지 먼저 분석해 주세요. 일단 최근에 AI와 뭐 소프트웨어 쪽이나 뭐 다른 로봇 쪽에서의 좀 공통점은 단기간 내에 정말 수급이 급격하게 유입이 돼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이 일어나면서 정말 낙폭을 과대하게 이렇게 보여줬던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정확히 묶어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이제 뭐 지수가 최근에 많이 낙폭이 과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수 레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AI라든지 로봇주가 어떻게 보면 지수 전체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순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AI도 오르고 로봇도 오르는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유의미하지만 이 둘의 상승이 정말 뭐 지수를 이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죠.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로봇과 AI 쪽을 봤을 때는 분명히 낙폭 과대의 시선으로도 보실 것 같아요. 신규적인 매력도 측면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충분히 뭐 그 박스권 매매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IPO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차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연속성 있게 좀 눌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상승력이 나오기에는 뭔가 큰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 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는 해야 되는 게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출산율이나 이제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이 로봇주들의 밸류상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실적과의 이런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시총과의 괴리감. 그리고 이제 기술력 부분이 뭐 일본이라든지 기타 선진국 각각의 이런 요소들에 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충분히 이런 인력이라든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로봇 쪽에서 좀 집중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일단 공장 자동화 부분과 좀 포커스가
플러스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먼저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갈 길이라는 힌트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외주 어떻게 볼지 다음 키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장기 소외하며 빠지지 않는 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드디어 반등이라고 저희가 헤드라인을 달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일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입니다. 사실 기대감을 하루짜리로 가져본 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만 오늘은 다를까요? 본부장님과 이어가 볼게요. 사실 미국장과 연동해서 봐야 될지 분명한 이슈가 있는 건지 여기서부터 물음표인데요. 이번엔 다를까요? 오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좀 미국장과 연동해서 봤을 때는 네, 너무 멀리 말고 짧게. 네, 조금 이제 그 저가 매수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 쪽으로 굉장히 좀 기울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면 정책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섹터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조정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각국 정부 정책들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뭐 풍력과 뭐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한 정책 자금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쪽 사업군들이 사실상 이 사업 영역 기간이 깁니다. 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해양 부분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이슈가 있고 물론 이제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으면서 에너지 자립도와 이런 탄소 배출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또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반기엔 좀 수주가 많이 공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땡겨져 와주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히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올라오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미국 대선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전에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때를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 쪽은 정말 왔다 갔다 엄청나게 심하게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너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리스크가 많다라고 볼 수는 있어도 본부장이 이거를 정치 테마의 성격으로 같이 보시는 전략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현재는 실적이나 수주나 이런 것들을 너무 보시기보다는 이 사업 운용 기간 자체가 길게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대선이나 이런 쪽에 좀 엮이게 될 거예요, 분명.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런 좀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현재 시점은 이제 묻어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하긴 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묻어갈 종목을 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을 저희 공유해 주신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 더불어서 신재생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좀 퍼질 수가 있어서요. 저희 마침 1위 키워드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이번 주 초부터 주목도는 상당히 높은데 어떠한 시각 가져야 될지 PB님과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일단은 제자리 걸음을 간밤에 하긴 했는데 오늘 뉴스는 LNG 쪽 수주 이야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차트 보시는 분들은 지금쯤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 실적 시즌 앞두고 또 한 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호재를 받아들일 준비, 조선 다시 됐을까요?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호재를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선주들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첫 번째는 이제 수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신조선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뭐 카타르 2차 발주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지금 수주가 이미 4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주단에서는 문제가 없고 이제 신조선가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뭐 9월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신조선가가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뭐 계속 경신하고 있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기사가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국내 뭐 조선 3사가 이제 이런 LNG 부분의 운반선 발주 부분에서 현재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공급자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조선주들은 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2년 전에 수주했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 현재 2년 뒤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이번에 수주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뒤에 다시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신수 성과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조선주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 가치의 LNG 운반선을 뭐 지속적으로 수주를 잘 떼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만약에 그 포인트로 잡고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형사에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기자재로 뻗어나가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턴어라운드가 확인된 종목도 있고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쪽도 있잖아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매력이 높을까요? 일단은 저는 대형주 쪽으로 먼저 HD 현대중공업을 전 그중에서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엔진 쪽, 친환경 엔진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부분에서 밸류체인을 잘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중공업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희석되는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만 좀 상기하셔서 조선주에 좀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본부장님의 코멘트도 살짝 들어보도록 하죠. 이전에 지난 2분기 실적 공개될 즈음부터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조선주에 대한 매력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계속 괜찮다라는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조선주를 포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뭐 유가는 멈춤 상태이긴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국제 유가의 강세라는 트리거를 활용한다면 가장 매력도가 높은 쪽이 있을지, 그 환경 속에서 조선주도 단기간에 볼 수 있을지, 이런 답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산업상 조선업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를 때 수혜를 받는 섹터가 단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유가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배제하더라도 조선주들은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가 이제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신조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국제회사기구가 2020년부터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도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 선박들은 거의 운행을 정상적인 이제 영업적인 운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스크러버라는 탈환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가격도 많이 비싸고요. 사실상 이제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입항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LNG선이나 이런 고부가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조선 쪽도 안 좋은 게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인력난, 그리고 후판 가격에 대한 변동성,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상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괜찮게 볼 수 있고요. 또 산업 자체가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한 4번 정도 이제 이 돈을 나눠서 받고 이제 배를 인도할 때 가장 많은 돈을 받죠. 근데 이미 그러한 사이클들이 발생을 되기 시작을 했고 2018년 이후부터 계속적인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부가로 반영될 배의 이런 숫자들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겠지만 월봉으로 한번 켜서 보시면 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장기 매력도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정리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원픽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창한 본부장이 원픽 가져와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은 살짝 이 종목을 봤더니 AS를 좀 겸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이 종목 주셔서 저희 역시 2자릿대 수익권인데요. 그때부터 꾸려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종목 신규 매수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TFE는 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미반도체랑 더불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반도체 쪽을 긍정적으로 보실 때는 이제 HBM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와 또 연관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이제 소켓 부분에서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턴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차세대 디램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쪽은 삼성 발이에요. 제가 이전엔 계속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SK향과 이제 삼성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만약에 HBM 쪽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그 삼성 쪽을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TFE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비메모리 쪽으로 또 이제 이 점유율 자체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COK라든지 이런 좀 주력 사업들이 있어서 또 ISC가 SK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소켓 물량이 삼성양 부분은 TFE로 거의 다 넘어올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만 한번 안내해 주세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 목표가 38,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매수는 30,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4,2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랭킹5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